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하우 마켓 진행을 맡고 있는 김건우 PD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핵꼬리 대표 황지환입니다. 네, 사장님 지난 시간에는 그 등록 성분표 네, 얘기를 네, 쭉 그렇죠. 해주셨습니다. 네, 뭐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뭐 이런 거 보는 거 네. 했었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등록 성분표에 대한 뭐 조단백 함량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들. 네, 죄송합니다. 지난 시간 걸 많이 까먹었네요. 조단백 또 뭐 있었죠? 조지방, 조지방. 그다음에 뭐 그냐면 조섬유, 조해분, 수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중요한 건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최소한의 단백질 함량이 20% 이상을 추천을 많이 했었어요. 최소였죠, 그게. 최소. 근데 이제 아마 이 저희 방송을 보신 분들이 잘 지키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그게 그냥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는 등록 성분에 관한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등록 성분만 보면 안 돼요, 사실. 그래서 사실 오늘의 그 노하우에 관련된 거는 그 원료 성분을 분석하는 법을 이제 보려고 해요. 그 등록 성분이 뭐 단백질이 몇 프로, 지방이 몇 프로, 탄수화물이 몇 프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그 등록 그 성분을 구성하고 있는 그 구성 물질 걔네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아, 그러니까 조단백이라고 하면 조단백의 그 원재료가 뭔지 그렇죠.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군요.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이 뭔지, 지방을 구성하고 있는 재료들이 뭔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그 구성하는 그 단어들이 써 있어요. 근데 그 단어들이 일반인들이 그냥 봤을 때 이게 뭐지? 싶은 단어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아, 그러면 오늘 지금 이제 첫 번째로 이제 해주실 얘기가 어떤?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할 건 좋은 걸 보는 게 아니고요. 네. 안 좋은 걸 골라내는 것들을 하셔야 돼요. 좋은 걸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안 좋은 거를 골라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단백질에서 제일 안 좋게 이제 보이는 것들이 뭐냐면 부산물들이에요. 부산물. 네. 부산물이라고 하면 신선한 고기가 아니고 고기를 이제 사람 먹는 용에 이제 신선한 고기들을 도축하고 남은 찌꺼기들이죠. 뭐 그런 것들. 저희가 이제 첫 시간에 얘기했던 렌더링 공장 얘기했잖아요. 막 갈아 넣었지. 그렇죠. 그런 것들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부산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표기에는 부산물 뭐 이렇게 써 있을 수 있는데 외국 표기들이 있단 말이에요. 수입 사료들. 네네. 수입 사료들에는 보통 뭐라고 써 있냐면 바이 프로덕트 밀 네. 써 있어요. 바이 프로덕트 밀 아니 거기에 무슨 뭐 미트 내지는 뭐 폴트리 뭐 바이 프로덕트 밀 뭐 이런 식으로 써 있어요. 그래서 뭐 미트면 뭐 육류를 얘기하는 거고 폴트리면 가금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무슨 고기인지 정확하게 쓰질 않아요. 그냥 부산물. 바이 프로덕트 밀.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참, 이 영어가 참 어렵다. 그리고 또 이제 그거에 덧붙여서 딜리버티브라는 단어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즘에는 이 단어 쓰이는 사료를 제가 많이 못 보긴 했어요. 안 좋은 사료들, 썩 좋지 않은 사료들은 그런 재료들이 써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것들을 피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수화물 쪽 얘기를 해보면 탄수화물은 이제 결국은 곡류 내지는 뭐 이렇게 전분류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탄수화물은 일단 탄수화물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좋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밀, 소맥, 무슨 밀 글루텐, 옥수수 글루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이런 그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될 수 있으면 걸러내야 돼요. 근데 이유가 그렇죠? 제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얘기를 할 건데 왜 그런 것들을 걸러내야 되냐면 그 식물성 글루텐이라는 거는 밀 글루텐이라든지 옥수수 글루텐 이런 것들은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성분이 잡혀요. 그러니까 이게 그 성분 등록 성분에 네네. 단백질이 25% 이상이라고 해도 그 밑에 써져 있는 성분을 보지 않으면 이게 식물성 단백질인지 동물성 단백질인지 모르는 거예요. 거구나. 네. 와, 또 신기하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보시면 어떤 사료에
제가 요거를 한번 잠깐만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여기에는 사실은 그게 안 써 있어서 잘 안 보이는데 보통은 원료 명칭 이렇게 해놓고 그 성분에 들어간 양 순서대로 써야 돼요. 제일 많이 들어간 것부터 차례대로 퍼센테이지대로 써야 돼요. 그래서 좋은 사료들은 아예 그 하나하나 몇 퍼센트 들어갔는지까지 써줘요. 주요 성분들이. 일단 제일 높은 순서대로 네, 제일 많이 들어간 것부터 이렇게 써줘야 돼요. 자, 그런데 제가 한번 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옥수수 글루텐, 옥수수 이런 거 제가 이제 뭐 밀 이런 거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어떤 사료들을 보면 이 옥수수라는 하나를 다 잘게 세분화를 시켜 놓은 것들이 있어요. 뭐 옥수수 가루, 네. 옥수수 글루텐, 옥수수 기름, 막 이런 식으로 다 세분화를 시켜 좋은 잘라놨어요. 거 아닌가요? 아니죠. 그러면 걔네들을 뒤에다 쓸 수 있죠. 퍼센테이지가 적어지니까. 그렇게 되구나. 고기보다 옥수수가 많이 들어갔는데 걔를 세분화 시켜 놓으면 하나하나 퍼센테이지가 뒤로 적어지니까 빼버리는 뒤로 거구나. 갈 수 있죠. 지금 사람들 머리 좋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다 잘라서 그렇게 해서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식물성 단백질이기 때문에 사실 애들한테는 소화에 그렇게 좋지 않아요. 오히려 방해를 해요. 그리고 단백질 수치를 말씀드린 것처럼 높여놓으니까 그럴 수 있으면 안 먹이는 게 좋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무슨 펄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는 무슨 박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있어요. 뭐 대두박, 사탕무박. 그 박인가요? 머리 깨뜨린 박. 아니에요. 박은 찌꺼기. 뭔가 하고 남은 찌꺼기거든요. 뭐 어디서 추출하고 남은 찌꺼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 비트 펄프, 영어로는 그런 식으로 많이 써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대두박 이런 식으로 써져 있어요. 한글로 그냥 박이라는 글자가 네. 방금 말했던 펄프를 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용어들을 교묘하게 사람들이 좀 헷갈릴 만한 용어들을 많이 써요. 찌꺼기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박이라는 말 쓰구나. 네. 그 다음이 이제 지방 쪽으로 이제 보면 지방은 양질의 지방은 상당히 이제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지방도 많이 써요. 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있어요. 그냥 동물의 지방. 동물의 지방. 네, 그렇게 써놔요. 무슨 동물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짜? 렌더링 공장에서 고기를 하면서 갈아 넣어버리니까. 이렇게 갈았을 때 나오는 지방들이 있어요. 그 지방만 따로 이제 떼서 그 지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지방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지방을 그렇게 넣음으로써 안 좋은 지방을 썼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방이 산화가 잘 된단 말이에요. 양질의 좋은 지방 같은 경우는 산화 속도도 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렇게 확 산화가 되지 않아요. 물론 산화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특히 근데 그런 안 좋은 지방을 썼을 때는 산화가 빨리 되다 보니까 산화 방지제를 넣어요. 산화 방지제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BHA 또 BHT 그 다음이 액토시퀸 그런 걸 써요. 그게 뭐냐면 유독성이 방부제예요. 이거 발암 물질이거든요. 와. 근데 사람 거에도 이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소량. 뭐 거의 100분의 1, 1000분의 1 이 정도 써요. 쓰이는 이유는 뭔가요? 어쨌든 산화는 막아야 되니까. 막아야 되니까. 산화가 되는 것들이 해서 산화를 좀 지연시켜 주니까. 그런 데서 효과적으로 쓸 수는 있지만 근데 이마저도 아예 이제 못 쓰게 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겼죠. 지금은. 옛날에는 썼어요. 모를 때는. 어쨌든 발암 물질인데 그렇죠. 안 쓰는 게 맞겠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유럽 같은 나라들에서는 아예 금지시킨 나라도 꽤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것들을 떠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게 색소. 특히 이제 뭐 붉은 색소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저희 먹는 거 떡에 넣는 식용 색소 같은 그런 그렇죠. 거. 식용 색소 중에서도 애들 사료에 넣는 색소들 중에 안 좋은 성분들이 좀 많아요. 그리고 왜냐면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유도 사실은 그럼 왜 넣는 거죠? 사람이 보기 좋으라고. 저희가 그럼 기본적으로 아는 이 사료 색깔 갈색 칙칙한 느낌의 그 색깔이 아닌 건가요? 사료색은? 그렇게 나오는 색깔도 있는데 간혹 사료들 보면 막 네. 알록달록한 사료들이 있어요. 약간 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막 이렇게 막 섞여 있는 사료들. 그런 것들. 네, 그게 왜냐면 시각적으로 꼭 사람 음식에 뭐 당근 넣고 뭐 파프리카 넣고 뭐 그런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좀 약간
알록달록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사료들이 있어요. 걔들은 그거 모르겠죠? 몰라요. 걔네들은 색깔 구별 못해요. 색깔 구별 못하는데 뭐 굳이 그러니까요. 그렇게 넣는지를 모르겠어요. 개 먹이는 건데 이거 사람 먹는 것도 아니고 굳이 식용색소를 왜 쓰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것도 그냥 빠져도 되는 요소 중에 그쵸? 그렇죠. 요즘엔 그래서 좀 그런 색소 같은 경우는 안 쓰는 경우가 많긴 해요. 근데 이제 색소는 어디에 많이 들어가냐면 좀 저가의 간식들에 많이 들어가요. 아 그렇겠다. 우리가 보는 간식 중에 색소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 객껌이라고 하는 거죠. 아, 그 소 가죽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한 객껌이 있어요. 그걸 이렇게 하얗게 생긴 거. 우유껌 막 이러면서 나오는 거. 아 그것도 식용색소가 그것도 하얀 색소로 염색한 거죠. 원래 아, 가죽은 그런 색이 아니죠. 약간 노란색. 뼈다귀 같이 그런 거죠. 보이게. 그쵸. 아 그래서 그거를 뼈다귀처럼 보이고 그다음에 뭐 우유 성분이 들어간 것처럼 마치 우유껌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에 색소가 좀 많이 들어가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좀 잘 봐야 한다.